네, 우선 다음 주는 지난주 FOMC 결과를 소화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보험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은 미국 금리가 내려갔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좀 좁혀졌기 때문에 환율 상단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처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또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이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오늘도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 단연 이슈는 9월 FOMC 회의였던 것 같아요. FOMC에서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50bp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저번 주에 예상하셨던 것처럼 환율 하락은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반등이 나오기까지 했어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목요일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죠. 하지만 금리 인하 폭이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원래는 25bp 정도 내릴 걸로 봤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B컷, 그러니까 50bp나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SEP에서도 연준이 올해 말까지 총 100bp, 그러니까 9월에 50bp 한번 내리고 11월과 12월에 추가적으로 50bp 더 내릴 거라고 예고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났었죠.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25bp보다 더 많이 내렸잖아요. 네. 50bp를 내렸는데 이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신호일까요? 원래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9월 50bp 금리 인하가 이제 정당화되려면 미국 경기가 앞으로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전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SEP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준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올해랑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전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만 보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50bp 금리 인하가 다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물가와 이제 실업률 전망치는 상당히 좀 크게 조정됐는데 물가는 내렸고 실업률을 올렸습니다. 이걸 이제 연준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선 물가 둔화에 대한 확신은 매우 커 보입니다. 반면에 고용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FOMC에서의 50bp 금리 인하는 앞으로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물가가 좀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어떤 연준의 자신감, 그리고 고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걸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성 금리 인하의 성격이 매우 짙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설명해 주셔서 연준의 스탠스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시장이 받아들였을 때 저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더 많이 되면 환율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시장에선 반등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연준이 금리를 내렸지만 환율은 거의 20원, 30원대에서 잘 움직이지 않았죠. 그 이유로는 우선 그동안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 주 목요일 하루만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거의 1조 원 이상 빠져나가면서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환율 하락을 방해하고 오히려 반등까지 유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다음 주 이벤트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제 FOMC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내내 연준 인사들 발언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한미의 9월 소비심리 지표도 발표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최근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그동안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었던 한미 금리 차도 좀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원래 한미 기준금리 차가 이제 마이너스 200bp로 최대 수준까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연준이 B컷에 나서면서 네. 금리 차도 마이너스 150bp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금리 차를 들 수가 있는데, 만약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진다면 금리 차도 더 좁혀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도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경제 지표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땐 한국 9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나오는 소비 심리 지표랑 주택 가격 전망 지표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9월 지표가 8월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비교적 괜찮고 주택 가격 기대치는 좀 높게 나온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소비 심리는 좀 꺾이고 주택 가격 기대치도 낮게 나온다면 사실상 이건 이제 내수는 부진하고 가계부채 부담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일단 FOMC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환율에 영향을 미칠 거는 한미 금리 차가 이제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한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다음 주 전망, 다음 주 환율 전망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다음 주는 지난주 FOMC 결과를 소화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뭐 보험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은 미국 금리가 내려갔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좀 좁혀졌기 때문에 환율 상단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처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또 빠져나간다면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 움직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었던 한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환율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20원에서 134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유로는 다음 주에 뭐 딱히 이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유로화 자체가 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히 여기서 더 강해질 요인은 좀 충분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70원에서 14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BOJ의 어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환율도 쉽게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25원에서 945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